대한민국의 대재앙을 막는 문재인 정부의 대재앙 신고센터 문재앙 119 오늘 두 번째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순서를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자유한국당 진성호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북한 앞에만 서면 왜 작아지는가라는 주제로 오늘 세 가지 키워드를 잡아주셨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제 입으로 이런 이야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네. 배 나온 사람입니다. 북한의 리선권 조국 평화통일위원장이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에 대해서 배 나온 사람은 예산을 맡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배 나온 사람에게는 예산을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독서를 한 것이 지금 밝혀졌습니다. 이게 그렇죠. 어떤 사건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10월 5일 날입니다. 그러니까 14 남북 공동성명 기념으로 이제 북한을 간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한테 리선권 조평통위원장이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초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알던 사람이 아니라 리선권 위원장 입장에서는 처음 만나는데 누군가가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아, 이분이 여당에서 예산을 총괄하는 정책위 의장 김태년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이게 무슨 개그맨 쇼도 아닌데 배 나온 사람에게는 예산을 맡겨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본인은 농담처럼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열린 그 화해 무드 속에서의 만남인데 이게 처음 본 초면의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한다? 게다가 저는 그 말 듣고 깜짝 놀란 게 아니 그쪽은 예산만 총괄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총괄하는 분이 배가 좀 나왔습니다. 아니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건 뭐 모르는 사람 뭐 있습니까? 김정은 위원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을 두고 리선권이 뭐 조크라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김태년 의원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 자, 그렇다면 리선권이가 뭐길래 그래서 집권 여당의 정책위 의장을 초면인데 만나자마자 배 나온 사람한테는 예산을 맡기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북한에서의 어떤 역할과 또 위치와 그리고 그 사람 배경이라든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선권을 이제 자주 들어본 건 그겁니다. 리선권이라는 자는 늘 남북 협상회담장에 나타났습니다. 뭐 군사 실무급 회담이든 뭐든 간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조평통위원장이라는 일 자체가 대한민국과 이제 상호 이제 교류할 때 그 책임자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만나는데 리선권은 아시다시피 군 출신입니다. 민문 출신이고 또 지금 보도를 보면 굉장히 집안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도 흑수저가 있고 금수저가 있는데 리선권은 금수저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 정도의 이제 스펙이 있으니까 함부로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왜? 북한은 왕조 세습 국가인데 왕조 세습 국가에서 신하가 감히 왕의 배가 많이 나왔는데 배 나온 이야기를 할 정도로 고난을 줬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거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예를 들어서 리선권한테 김정은이 임무를 준 거죠. 너는 이렇게 악역을 해라. 나는 좋은 역할과 굿캅, 배드캅을 나눠서 김정은, 김여정은 늘 남한 지도자들한테 좋은 말만 하고 겸손한 척하고 악역은 리선권 당신이 하시오. 김영철도 때때로 합니다.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보지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김정은과의 교감 없이 배 나온 사람 이야기했다면 뭐 장성택이는 총살을 당했으니까 여기도 뭐 그런 급인데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김정은이 알았다면 뭐 계속 잘 나갈 테고 모르는데 이런 말을 했다면 뭐 어떻게 되겠죠? 기대해 봅시다. 앞으로 좀 상황을 지켜봐야 과연 이 리선권 위원장이 한 말이 정말 본인이 원래 무리해서 한 말인지 아니면 이게 지금 북한의 김정은과 다 계산돼서 일부러 그렇게 말을 한 건지 알 수가 있겠네요. 좀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긴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이게 이제 사실은 첫 번째 키워드가 나오게 한 배경에는 두 번째 키워드가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냉면살이입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그 조명군 통일부 장관에게 했던 질의입니다. 공수들 모여 앉아 냉면 먹는 자리에 불쑥 와가지고 정색을 하고 말이죠. 아니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잠깐 보고 받으셨을 거예요.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옥류관에서 냉면을 먹는데 조금 눈치 없는 기업 총수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냉면을 먹다가
좀 이렇게 양이 차지 않아서 네. 냉면 사리를 추가한 겁니다. 아, 냉면 사리를 추가하니까 그때 갑자기 리선권이 네. 뭐 뉘앙스는 그 발언자들에 따라서 이제 참석자들에 따라서 바뀌지만 아니 뭐 한 게 뭐 있다고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나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상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성권이 나타나요. 이때까지 악수하고 잘 그래요. 막 웃고 그럽니다. 분위기 좋다가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얼굴이 굳어요. 이재용 회장 보이시죠? 훈계받는 모습이에요. 딱 경직돼가지고 그 다음에 눈치 봅니다. 눈치 봐요. 그 다음 보시면 딱 얘기 듣고 있어요. 저기 다른 테이블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테이블 이때 다른 테이블 웃고 막 저 강경화 장관 테이블 보세요. 여기는 부드러운데 저기는 완전 지금 훈계받는 모습이에요. 이게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상이 들었으니까 갑자기 딱 먼저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나요라는 말은 정진석 의원이 네, 질문한 네, 것이고 네. 조명근 통일부 장관의 답변은 비슷한 발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네. 적어도 대한민국의 장관이 국회에서 이 정도 말했으면 그건 사실이라고 봐야죠.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쯤 지나니까 다시 집권 여당과 이제 그 정부에서 쉴드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홍영표 원내대표가 네. 직접 그 자리에 참석했던 재벌 총수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네, 네, 이런 말이 네. 있었느냐? 그러더니 없었다고 한다. 이 네. 와전된 것이다. 그런데 아니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그것도 이분은 제가 알기는 민노총 출신이고 노조 지도자로서 활동하다가 국회의원 되신 분인데 네. 이런 분이 전화해서 그런 발언 있었어 물어보는데 있었죠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전화를 받은 대기업 그 회장들은 정말 기분 나빴을 겁니다. 네, 그랬을 아니 것 그 같아요. 자리에서 리선권으로부터 그런 모욕당한 것만 해도 기분 나빠 그쵸. 죽겠는데 어따 대고 이게 지금 확인을 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 지금 좀 엉망 아닙니까? 엉망? 네. 솔직히 그 나쁜 경제 지표를 살릴 수 있는 대기업의 회장들을 모아놓고 리선권이 하는 자가 그것도 경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시다시피 걔도 밥그릇에 밥 먹을 때는 안 건드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하물며 북한에 대해서 또 지원을 의논하러 북한을 간 대기업 총수들한테 아니 목구멍으로 냉면이 넘어갑니까? 그동안 당신들 한 게 뭡니까? 왜 이런 어떤 준비 없이 북한을 왔습니까? 이런 뉘앙스로 말을 했다면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거의 뭐 속복을 대하는 깡패, 느낌처럼. 양아치 수준 아닙니까? 네, 이건 그렇죠. 정말 제가 봐도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TV들이 이런 걸 제대로 보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좀 심할 정도로 이제 많은 이제 발언들이 나오는데 그거 네. 보면 이러다가는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뭐 공장은 뭐 베트남으로 가지 않느냐 뭐 본사 미국 갈 수도 있다. 이런 걱정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 물론 네. 그렇지는 않겠지만 자, 그렇게 된다면 일자리 어떻게 되며 저는 제일 걱정이 리선권의 이 오만한 발언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칠 영향. 네. 그러니까 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은 살기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북한만 챙기느냐 인 거죠. 북한 챙기는 거에 반의 반만이라도 네. 경제 민생을 챙기라는 건데 이런 리선권의 오만은 문 대통령과 문 정부가 자초한 일 아닌가. 그리고 네. 이런 일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고 계속 지금 밝혀지고 네, 있는데도 네, 네. 침묵하고 있다. 리선권한테 항의했습니까? 김정은한테 항의했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다음이 저는 더 걱정입니다. 그러면 말씀 들어보니까요, 이 문재인 정부의 북한 효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좀 점점 효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정은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도 역시 떨어지고 있고요. 그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저는 그래서 대통령도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하고 뭐 다른 정당의 원내대표하고 이제 대통령 원내대표 회담을 하고 하는데 네. 제발 다른 분들 말 좀 들으시라. 특히 저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그전에는 계속해서 희화화하고 계속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부 여당은 제1야당하고 대화를 하고 서로 토론을 해야 되는데 네. 예컨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이 아니 경제 토론이든 다 좋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토론 좀 하자. 안 합니다. 그리고 이해찬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20년 집권하겠다? 이렇게 해서 20년 집권하면 나라 망하지 않겠습니까? 나라 거절납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면 야당이 갖고 있는, 특히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대안을 수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속하는 것, 계속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남북 군사 합의 이런 거 위험하다. 네. 정말 위험합니다. 심지어는 이번에 임종석 실장 아시죠?
뭐 자기 동영상 띄웠다가 그 군사 뭐 기밀을 노출했다가 지우고 사과한 거. 그러니까 네. 이렇게 아니 도대체가 선글라스 끼면 답니까? 비서실장이 정신이 없습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어떻게 청와대 홈페이지에다가 국가안보 기밀을 유출시켰다. 그것도 본인이 나레이트로 나온 그 영상에 유출시켰다가 지우고 사과하고. 말도 안 되죠. 근데 이걸 갖다 대한민국 언론은 네. 크게 부합도 안 네. 시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위험한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저는 그런 걸 갖다 언론들이 이렇게 용인하고 있는지도 저는 궁금하거니와 네. 저는 대안이 필요하다면 자유한국당에 물어보십시오. 아니 능력이 없는 지금 집권 여당 아닙니까? 경제도 낙제점, 안보도 낙제점. 네. 그러면 물어봐야죠. 누구한테? 자유한국당에 물어봐라. 그리고 저는 이해찬 대표 그렇게 자신 있으면 김병준 위원장하고 토론하시라. 왜 자꾸 뒤로 숨느냐는 겁니다. 계속 언론 플레이하고 저는 지금 청와대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집권 여당이 집행기관인데 집행하지 않고 평론만 합니다. 네. 평론 정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평론 정부가 있는 한 국민들은 불안해할 것이고 네. 그래서 저는 내년 초가 되면 아마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변화할 건데 그 전에 국민들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자유한국당에 손을 좀 먼저 내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진 의원님과 대화를 또 쭉 나누어 보니까요. 지금 경제도 낙제점, 또 안보도 낙제점, 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위신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에 정말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씁쓸함을 지우지 정말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것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대재앙을 막는 문재인 정부의 대재앙 신고센터 문재앙 119 그 두 번째 순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함께해주신 진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